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75% 하락한 상태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죠. 자, 그러면서 대한전선이 지금 어떤 선입니까, 여러분들? 21선을 애매하게 이탈하는 선까지 밀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전선의 하락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거를 잡아갈 수가 있다? 추가 매수 타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것? 시드를 더 가져올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대한전선을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지금 구간에선 아직 신용으로 풀매수할 구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대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뭡니까,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은 사실상 이 반도체랑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는 것은 바로 이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 폭증이 되면서 그로부터 인해서 지금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가 계속 부족 사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서부터 시작하면서 결국엔 이게 같이 움직이는 테마는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수요가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에너지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 여기다 더해서 어떤 것까지도 전선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AI라는 것 자체가 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에너지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밥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전선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로봇, 그리고 에너지, 전선까지 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이렇게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전선이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영상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한전선을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순히 일정 때문에 주가를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승을 시켰었고, 이런 구간에서 주가를 내리고 가고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어떤 물량을 받기 위해서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다뤄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셔야겠다, 다시 한번 물량 소화 거쳐놓고 시원시원하게 신고가 올라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는 순간 어떤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소리고, 이렇게 됐을 때 보시다시피 개인분들이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매도를 좀 진행했었던 상황이죠. 자, 이런 분들이 매도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윗꼬리도 발생하고 올라가려고 하다가도 꼬리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득할 수야 없겠지만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서 구독,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면 유튜브가 자동으로 영상을 추천드린다는 소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 개인분들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전선이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진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을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왜 하필이면은 대한전선이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상방 드리블을 했을까라는 측면에서 앞전에 지금 대한전선이 쌓아오고 있었던 이슈를 같이 한번 체크를 좀 해볼 겁니다. 대한전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배경에는 첫 번째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I 데이터 센터발로 인해서 전선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내용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주잔고도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 번째로는 뭡니까? 실적도 최근에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뭐가 있다? 바로 이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이슈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서 다섯 번째로는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 에너지 고속도로는 뭡니까, 여러분들? 정책 수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9월 달부터 이슈가 있었는데, 자, 언제요? 대한전선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했었던 때는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상승 흐름을 연출해 줬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주가가 상승한 것이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상승한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수주 같은 경우에도 이전부터 계속 잔고가 쌓여온 것이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좋은데 왜 하필이면 이 구간에서부터 주가가 출발했는지가 설명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계속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해저 케이블이라는 이슈는 정말로 몇 년 동안 있었던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특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에너지 고속도로, 정부 정책 수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으로는 작용할 수가 있으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4개 회사의 대한전선이 선정된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라고 밝혔다라고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확하게 기사 내용에서 확인이 되실 만큼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민다라고 했을 땐 당연하게도 전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라는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용도지 지금까지 뭔가 대한전선이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대한전선이 왜 이때부터 올라갔는데요? 이제는 설명을 좀 해주세요라고 하신다면 어떤 것에 일정에 맞춰서 대한전선은 주가가 상승을 했다? 바로 이 전환사채 세력들의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한전선이 전환사채가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대한전선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한전선 주식회사 김영식 보통주라고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950만 주 가까운 물량이, 그러면서 총 주식수 대비해서는 4.87%의 물량이 대한전선은 어떤 게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 전환사채가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전환 청구기간 보시다시피 시작일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11월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11월 30일이 언제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일요일이다 보니까 28일부터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권리매도로 인해서 26일부터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전환사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라는 거 하는 것은 20일부터 시작해서 21일, 24일, 25일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있겠다? 조정을 이때까지는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갈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무려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들? 11,000원짜리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 전환사채 패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면서 영상 찍어드릴 거다 보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바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 구간에서 이렇게 이전에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이자 60일선이 이제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흐름을 연출해주면서 어떤 것을 소화할 확률이 높다?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마치 어떤 것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바로 이 휴림 로봇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내려놓은 구간에서 여기서 전환사채 물량을 한번 1차적으로 소화를 해줘놓고 대략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게 350만 주 정도를 소화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90만 주 정도 살짝 소화를 해놓고 이렇게 올라간 구간에서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350만 주과 370만 주 정도를 매도를 진행했었던 휴림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대한전선으로 따지면 어떤 구간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대시세가 나지는 않았었던,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수그리고 있는 구간에서 어떤 것을 한다? 물량 소화를 거쳐놓고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킬 이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다? 대한전선이 한번 수그리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오히려 어떤 것을 잡아갈 수가 있다? 매수 타점을 잡아가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하는 걸 지켜보면서 이렇게 튀어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지금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이 한라캐스트의 케이스를 통해로 여러분들께 이 보호예수와 전환사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보호예수 물량이 쏟아져 나왔었던 한 달 차 때 일부러 내려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거쳐놓고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한라캐스트의 케이스를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때 당시가 언제라고요? 상장했던 날이 8월 20일이었고 이때 당시에 보호예수 물량을 소화해줬었던 것이 바로 9월 22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9월 22일에 한라캐스트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여기 지금 제가 보시다시피 파란색 선으로 쳐놓은 게 9월 22일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쭉 끝으로 넘겨서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선에 기타 법인과 기타 금융 측에서 170만 주, 220만 주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어떻게 했다고요? 고점에서 올려놓고 물량을 받은 게 아니라 내려놓고 물량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상승 흐름을 연출시켰었던 한라캐스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일단 내려놓으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 내려놓은 상태에서 물량 소화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참고만 해보셔야 된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사채 세력들한테 돈을 꼬아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돈을 꼬아오면서 주식을 준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익을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냐면은 이건 그냥 여러분들 참고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일단 월에 10% 정도의 이자를 쳐주는 게 일반적인 그냥 암묵적인 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 10% 정도의 수익을 쳐주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월에 10%다 보니까 1년으로 따지면 120% 정도의 수익률을 안겨다 준다라는 말씀이고, 그것을 이렇게 이 공시 내용에다가 기재를 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시 내용에다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사채 쓰게 되는 케이스에서 여기서 이자율을 이제 기재를 하게 되는데, 여기다 공시에다가 적어서 하는 게 아니라 겉표면으로 봤을 때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은 것처럼 써 있지만 어떤 식으로 준다? 수익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주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라는 말씀이고, 11,000원대의 가격대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더 물량을 내려서 소화를 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이 사채 세력들한테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이렇게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반납하면서 그 구간에서 철저하게 물량 소화하면서 61선이 딸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를 만들어줘 놓고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이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이드로 리튬의 케이스를 같이 봐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런 구간에서 주가를 일단 다짜고짜 상승을 시켜주면서 사채 세력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수익을 안겨줬었죠. 그러면서 물량 소화를 거쳐놓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가를 시원시원하게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상승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해도 이 2,200억 가까이 되는 물량, 자, 얼마라고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쏟아져 들어왔었던 금액은 1,1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950만 주인데 지금 주가가 오른 것을 생각해봤을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954만 5천 주 정도라고 러프하게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23,000원이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2,200억 가까이 되는 이 물량을 굳이 올려서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살짝 내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안겨주면서 물량 소화해놓고 이렇게 상승시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고점에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것이 예상돼서 일단 매도 타점을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 떨어진 구간에서 매도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기다리셨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유상증자를 경험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이렇게 중간에 올라왔었던 구간, 이런 구간을 다 거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대한전선을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다 떨어진 자리에서 매도하고 나갈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 시드를 준비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대한전선이고, 대한전선 제가 앞전에 어떤 구간에서 매수 타점 드렸었냐면 이 두산에너빌리티와의 싱크로니티를 말씀드리면서,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두 개가 차트가 유사하게 진행이 됐었죠? 이렇게 올라왔었던 구간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되면서 위에 있는 게 대한전선이고 아래에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이런 구간에서부터 주가가 출발했던 것도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좀 됐었죠? 왜 그렇겠습니까? 대한전선과 두산에너빌리티 둘 다 전력 수요라든지 전선,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와 이렇게 싱크로니티를 보여준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지켜보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15%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걸 지켜보면서 10월 10일 날 대한전선을 이렇게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려는 관점에서 매수 타점을 들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날이 바로 10월 10일이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여기 보시다시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적혀 있는데, 10월 10일 날 제가 7,000분 가까이 시청하신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추세선 상단을 하나 그어놓고 대한전선을 매집주로 추천 안내를 좀 드렸었죠. 자, 이 차트랑 어떤 차트가요, 여러분들? 바로 이 차트가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때 매집주로 추천 안내드리는 이유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인 거래 하시는 분들께는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까지 안내드리면서 62% 정도 수익권이 있었던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상에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전에 매집이라고 문자 주셨던 분들께 10월 10일 날 대한전선을 16,460원 부근에서 잡아가 보시자고 말씀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0월 10일 날 대한전선을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AI 데이터 센터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및 서해안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수혜주로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집주로 16,460원 부근에서 추천 안내드렸었던 대한전선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는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께 이전에 있었던 고점 구간인 바로 11월 13일 날 매도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여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1월 13일 날 대한전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혼조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은 일단 수익 실현 후에 12물량 소화 후 매수 타점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가를 26,800원 부근에서 드렸었던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대한전선 우리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타점을 잡아갈 건데 대한전선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 받아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대한전선 매수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시고 나면 이렇게 단기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 단기적으로 매도 타점 잡고 매수 타점 잡고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만 따라해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 대한전선을 쭉 길게 끌고 가면서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매수 타점 안내 드릴 때 매수 타점 잡아가시면서 끌고 가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로 보시다시피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은 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타점 안내 드리고 있다 보니까 2733-8461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신 다음에 이렇게 대응방에 입장하시고 나면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타점을 따라서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인데, 현재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 공유하기라는 것을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주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해서 확인이 되시죠?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이렇게 링크가 나와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위에 있는 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걸 딱 클릭해 보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이 이미 문이라고 해서 적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대한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에서 제가 매집주를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한 종목 가져왔는데,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죠.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대한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같이 추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 추천드리기 이전에 보시다시피 제가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이전에 매집주로 진행을 좀 했었는데, 여기 지금 자막에도 나와 있죠.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 확인이 되실 테고, 제가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입니다라고 추천드렸을 때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이게 지금 매집주라고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요.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신뢰라는 것 자체가 전혀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했었던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여러분께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휴린로 본 영상에서 제가 9월 13일 날 추천드리면서 조회수가 3,600분 가까이가 시청하셨던 영상인데, 9월 13일에 로보스타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양봉이 섰었던 날이 바로 9월 12일 금요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9월 13일은 토요일날 제가 토요일날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추천해드렸었다라는 말씀이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약 226% 정도 올라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구간에서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투자 경고로 들어갈 것이 자명했었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투자 경고로 진행되는 케이스에서는 4일차 때까지 조정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매도 타점을 들였었던 로보스타라고 하시면 되겠고,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검증을 좀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을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일라이 릴리라는 종목이 150만원짜리 종목인데, 이 종목 시가총액이 1000조짜리 종목이 어떤 식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꺾어서 미친듯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 지금 이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이렇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해버리면서 약값 인하를 얘기하면서 지원금까지 주는 얘기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라이릴리라는 종목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약값이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 기존에 한 명이 맞을 것이 몇 명까지 23명까지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이 일라이 릴리와 엮여버리면서 2연속 상한가를 가고 지금 윗단에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이 올릭스라는 종목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살짝 나왔지만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도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로 미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다? 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또한 여러분들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쌍끌이로 매수하면서 연기금까지도 사모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전에 굉장히 화려하게 상승을 했었던 스몰캡 종목인데, 상승했던 것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한 자리에서 바닥을 다져주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찔러놓고 빼면서 여기까지를 찔러놓고 뺐었던, 매집을 거쳐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다음번 구간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대략적으로 100%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지금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미쳐 날뛰는 걸 생각해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도 노려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200% 정도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니 이렇게 200%씩 올라가는 게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드렸었던 로보스타 226% 올라갔는데 한 달 반밖에 안 걸렸어요. 영상을 통해서 다 검증을 해봐드렸다고 생각이 들고, 이 종목 보시다시피 바닥에서 미친듯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전에 찔러놓고 뺐었던 이 구간까지 올라갈 때도 거래대금이 더 폭증하면서 매물 소화를 철저히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우리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이번 종목 참여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2733-8461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실 때 뒤에다가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나중에 이 종목도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여러분들께 공개를 좀 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 걸 그랬는데 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2733-8461로 대한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이번 종목까지 같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대한전선 이야기로 돌아와서, 대한전선이 최근에 이렇게 4년간의 박스를 뚫어 올린 것 치고는 굉장히 싱겁게 지금 꺾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휴림 로봇처럼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전환사채 물량을 일단 받으러 대놓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대놓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전에 이 돌파를 해줬었던 이전에 있었던 저항선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21,000원대 가격대를 다시 한번 그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연출해 줄 수가 있겠다, 바로 지지선을 연출해 줄 수 있는 구간이 같이 겹쳐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구간은 또한 어떤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최근에 상승했던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이자 60일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환사채 세력들에게도 수익을 안겨줘야지만이 돈을 빌려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물 소화를 거쳐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대한전선인데, 그것은 앞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하이드로 리튬처럼 어떤 구간이요?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일단 상승을 시켜놓고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해놓고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면서 휴림 로봇이 마찬가지로 어떤 구간이요? 이런 구간에서 물량 소화해놓고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었던 것처럼, 다음번 상승 파동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한전선이면서, 대한전선 지금 어디가 많이 들고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호반산업이라는 대주주의 이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은 그렇게까지 높지 않지만 추가적인 상승세가 연출된 이후로는 어떤 것까지도 진행될 수가 있다, 블록들까지도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바로 이 경영권 방어가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블록들도 진행될 수 있는 호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 보시다시피 대한전선 최대 주주 호반 산업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상증자의 120% 청약 확정이라고 하면서 대한전선의 성장성과 해저 케이블 사업의 성공을 확신하며 적극 지원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호반 산업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건설을 바탕으로 커왔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 다각화,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도 웬만하면 대한전선을 끌고 가겠지만, 너무 올라버리면은 시세 차익을 분명히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앞전에도 보시다시피 호반그룹은 M&A를 엄청나게 많이 추진을 했었던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평가이익률 83% 달성이라고 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차익 꾀하느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 인수전 참여 후 매각으로 차익 실현한 바가 있어라고 하면서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 만큼, 호반그룹 입장에서는 너무 대한전선의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은 블록딜이 진행될 수가 있고,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내리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보통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표적으로 이 HC중공업 같은 종목은 보시면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에서 57% 정도 들고 있었는데, 바로 어디서 주가가 일단 5배가 상승한 이후로 이렇게 내리는 구간에서 블록딜을 진행했었고, 블록딜을 받아간 주체가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사람들한테 탈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꺾어서 올라왔다가, 그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을 주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무섭게 내려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지지선이 지금 저항선으로 바뀌고 있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우리가 일단 어떻게 할 것이다? 바로 이 추가 매수 타점을 잡은 이후로는 상승세가 다시 한번 연출된 이후로는 정확하게 고점에서 우리가 매도 타점까지 잡아갈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한전선 이렇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문자로 안내받아 보시면서 여기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2733-8461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 확인하고 대한전선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 대한전선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한전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